그 안타까워서 친구들이 피아노를 사줘요. 그랬더니 죽은 뒤에 봤더니 피아노를 친 흔적이 없어요. 아까워서 못 쳤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장 코크토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정신적 우상으로 하고 만들었던 프랑스 6인조를 결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했고요. 인상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특히 오라토리오 퍼시픽, 기차에 관한 그거죠. 잠깐만 음악 한 곡만 짧게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전위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도시는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오네기르에게 작품을 줬던 폴 발레리는 원래 풀네임은 그렇습니다. 앙포아즈 폴 스투생 줄 발레리라고 하죠. 프랑스 상징주의 대가입니다. 시인이자 사상가, 평론가이죠.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관심 분야가 문학과 건축, 미술이에요. 건축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작품 속에 자신이 그 건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드러내요. 암피온 외에도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건축학적 지식들이 드러나죠. 자, 시인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인문학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암피온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폴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면 어떻게 되죠? 이 아파트 평수를 넓혀서 다른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삶에 치여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늙지 않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3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도시를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곳. 광주를 얘기해 보자면요. 광주는 인구 단위당 가장 아파트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길이 있어요. 바람길이 있는데 그 바람길을 다 막아놓은 거죠. 인간도 콧구멍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피온에서 신전의 건축은 도시의 건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겁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건설하는 암피온, 이 암피온을 노래하는 폴 발레리 작품을 통해서 도시 설계의 시원과 도시 설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근본 있는 짓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암피온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암피온은 그렇습니다. 제우스와 안티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생 이름은 제토스예요. 그런데 숙부인 테베스 왕의 라이코스죠. 라이코스가 간계를 부려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가 유배당한 곳이 바로 카오스 세계예요. 암피온은 목동들이에서 양육이 되고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아폴론이 나타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라버리고 자, 내 말을 들어보거라. 너 암피온을 통해 반드시 죽고 마는 인간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싶구나. 내가 너 안에 질서의 시원을, 자, 질서란 말, 시원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고 나는 너의 가장 순수한 순간에 머무를 것이며 앞으로 지상의 거룩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전의 건축, 도시의 건축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거룩한 행위들 안에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다. 너 암피온에게 헤르메스의 발명품이자 이 경이로운 무기 리라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신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대목을 잠깐만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겠지만 슈트 시와지라고 나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부터 지금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운드 소리를 좀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떻게 올리냐. 그러자 암피온이 리라의 현을 힘차게 켭니다. 묵직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소리, 예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만들 수 있는 풍요롭게 울리는 화음, 도시에서 화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 자체가 전율을 합니다. 메아리는 이러한 공격, 즉 자연의 전율을 더 확산되게 만들어주죠. 암피온은 드디어 리라의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음계의 창조. 음계의 창조라고 하는 것도 음악이 지금 그 부분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는 손에 리라를 들고 일종의 신성한 원무를 만들어냅니다. 즉 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여 원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바위 아래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드디어 외칩니다. 아폴론의 이름으로 드디어 신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폴론은요, 음악과 시의 신입니다. 아폴론을 특징짓는 도구는 활, 화살, 월계수, 화안 이렇게 그리고 리라죠. 특히 리라는 아폴론을 예술의 상징이자 하모니, 조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폴론은 의학, 치유, 양궁의 신이기도 하고요. 예언의 신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무질서의 원시 속에서 살고 있던 암피온은 아폴론의 부름으로 드디어 무질서의 카오스에서 벗어나서 질서와 조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신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리라를 가지고요. 자, 원시적 자연을 하모니, 즉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아폴론의 부름과 리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연을 다룰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된 거죠. 자, 리라는 그렇습니다. 돌과 바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암피온에게 주는 거죠. 리라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의 임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전 건축